합시다. 우리 스텝 3입니다. 이번에 전문항 다 풀어야 돼서 지난번에 100개여 가지고 다 못 풀었는데 이번에 57문항이더라고. 그래서 57문항에 풀어서 4문제 맞추면 1등급 나온다면 할만하지. 맞춘다고 하면 그렇지. 아니, 100문항에서 3문제보다는 확률적으로는 많이 높아졌잖아. 그리고 그렇지. 봅시다. 조금 어렵습니다. 경우에서도 좀 어렵고, 경우에서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네, 빨리 하려고요, 그래서. 2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돼? 아니야. 30문제 풀지, 오늘. 4, 5문제. 다음 주에도 특강이요? 네, 2번에 나눠서. 야, 이거 한 번에 다 하면 나 죽어. 너희들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자, 우리 보자. 거기, 이게 뭐더라? 이 문제 기억도 안 난다, 야, 씨. 601번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서는 1번입니다. 케이스 분류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케이스 분류를 하는데 어차피 케이스 분류하고 나머지 다 노가다야.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혼합되어 있는데, 왜냐면 자연수기, 잠깐만 어디 있더라? 정수기 때문에 이게 두 정수 A, B에 대하여 어쩌고저쩌고가 나와 있는데 케이스 분류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 하면 되냐? 문제는 안 읽어봤지. 이제 읽어보면 되지. 어떤 방정식이 있어. 4차 방정식이 있고 그 4차 방정식이 지금 인수분해가 돼 있는 형태야. 이 상태에서 근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개수가 2가 된대.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면 돼. 4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뭐냐?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가 0인데 얘가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의 판별식 0보다 크면 되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는 0인데 얘의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되잖아. 이렇게. 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범위가 나오는데 그 범위 안에서 만족하는 A, B가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 하겠냐? 당연히 이제 반대하겠죠. 이 녀석인데요. 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a가 얼마냐면 0이고 판별식 0보다 작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가 0인데 얘의 판별식 0보다 크다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생각한 반대로 하면 돼. 마지막 세 번째가 살짝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살짝 중요한데, 세 번째가 어떤 거냐? 얘가 중근을 가져.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가 뭘 갖냐면 중근을 갖는 거야. 야, 그럼 판별식은 3번 쓰니까 판별식 뒤에 하나는 그냥 3번 쓰면 되는 거야. 그 하나를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국은 걔 부등호의 범위를 가지고 이쪽 사이, 그 다음에 는영 이렇게 3개 쓰는 거야. 그냥 나눠서 이제 케이스로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가 0인데 여기서도 판별식 d가 0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중근을 갖고 얘가 중근을 가져서 각각 하나씩 가지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 나중에 풀어봐. 이제 더 이상 안 풀어줄 건데. 아니, 이건 쉽잖아. 근데 여기서 여기 함정이 있어. 뭔 함정이 있을까? 얘 둘이 같아질 수 있던가? 그럴걸요? 이게 2가 들어가고요. 여기가 4가 들어가면 같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중근을 했을 때 A가 2잖아. 그 다음에 B가 4가 되잖아. 그럼 이거 그냥 하나밖에 없어. 4중근을 갖죠. A가, 그냥 내가 눈에 보여서 그냥 딱 찍은 건데 그걸 집어내야 돼. 나중에 네 시험에서. 이게 뭐 포인트야. 왜냐면 이거 두 개는 진짜 찾기 쉬워. 생각보다. 그냥 부등 시간에 내가 따다다다 이렇게 배열만 하면 되니까 금방 나와요. 여기서도 생각보다 쉬워요. 다 쉬운데 순서 쌍이잖아. 지금 순서 쌍을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순서 쌍 물어볼 때 다 대답하다가 이 녀석 대답하면 안 돼. 얘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거 안에. 얘가 문제인 거야. 얘가 안 된다고. 안 되라고 적어놔야지. 그치. 그럼 여기서 중근 하나 갖고 여기서 중근 하나 가니까 결국 중근은 몇 개밖에 없는 거야? 그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4중근을 간다고. 4중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집어내는 게 여기서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1번입니다. 괜찮냐? 1번은 부등식은 그나마 좀 쉽다. 알았죠? 부등식은 그나마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 1번만 우리가 좀 보는데 요 세 번째 것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죠.
그 다음 하겠습니다. 됐죠? 좀 정리 좀 해보시고. 맞을 거예요. 나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중근할 때 고개 하나가 문제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세 번째 요 핑크색 요게 문제가 되는 건데 째를 찾아낼 수 있냐 없냐 이런 차이인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똑같이 나온 문제는 진짜 한 번도 없었어. 아, 한 번 있었어 작년에. 딱 한 문제 똑같이 답까지 싹 다. 걔는 변형을 시킬 수가 없었어. 근데 선생님이 냈어. 정말 아무 생각. 내가 뭐 했었잖아. 뭐 했잖아. 그래서 그거 답까지 다 똑같은 거. 근데 보통은 변형을 시키는데 이런 숫자들만 조금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봐봐. 왜 어렵냐면 내가 항상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대로 풀면 어려워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야 이게. 문제 한번 잠깐 볼게. 요 정도만 풀어도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니들 해야지. 봐봐. 혹시 졸리면 말해, 쉴 거니까. 자, 보자. 문제 좀 풀고 쉬어야지. fx가 2차 함수인데 a, b, c가 다 자연수래. 아래로 볼록이야. 그래서 그렇대. 뭐 거기까지.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봤더니 fx가 두근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때 알파하고 베타가 1과 2고 5하고 6 사이에 있대. 그리고 2차 부등식이 마이너스 2보다 작게끔 하는 어떤 정수의 근을 구해달래. 이게 문제야. 왜냐하면 내가 평상시에 풀 때 이렇게 풀거든. 놓고 당연히 여기가 얼마가 있을 거야? 1이 있고 여기가 2가 있고 여기가 알파가 있겠지? 그 다음 여기가 얼마가 있냐면 5가 있고 여기가 6이 있고 여기가 베타가 있겠지. 내가 항상 이렇게 풀거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게 fx니까 f의 1은 1 넣으면 얼마냐? a 적지 마봐. b 더하기 2c가 되죠. 그리고 0보다 크다라고 할 거야. f에 2가 있죠. 그럼 f에 2가 들어가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2c가 있죠. 그게 0보다 작다고 할 거야. f에 5가 있죠. f에 5가 있으면 얼마가 되냐면 25a. 틀린 점 안 봐. 이거 나중에 좀 필요해서 5b에다가 플러스 2c가 되죠. 이게 0보다 작습니다. f에 6이 있죠. 얼마냐면 36a에다가 마이너스 6b에다가 플러스 2c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0보다 큽니다.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시키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이러면 되게 문제가 안 풀려. 계속 쳐다봤는데 잘 안 풀려. 그러니까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뭐냐면 미지수가 3개나 있고 이걸로 내가 뭔가를 결정해 줘야 되거든. 지금 A, B, C가 자연수인데 그럼 내가 다 넣어볼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긴 해. 예를 들어서 A 넣으면 1 넣으면 36대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분명히 얘가 fx가 하나로 결정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꼼수를 부리고 싶다 그러면 그냥 때려 넣으면 돼. 뭐 1, 2, 3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막 넣는 거야. 실제로 답이 뭐냐면 답이 174야. 실제로 답이 174야. 실제로 답이 174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2가 들어가면 아마 얘가 커버가 안 될 거야. 뭐 되긴 하겠지. 근데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뭐 좀 문제가 있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말 그대로 노가다야. 내가 넣어보는 수밖에 없어. 근데 174면 너무 심하잖아 지금. 값 나오는 게.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계속 막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얘가 안 되니까 차선책이 필요한 거야. 물론 항상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는 얘가 기본이야. 알았죠? 이걸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두 번째 생각을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야. 무조건 첫 번째 생각을 먼저 해야 돼. 알았지? 이게 우리 항상 풀 때 기본이잖아. 항상 나오면 저렇게 조건 놓고 풀잖아. 그래서 이게 항상 기본이고 근데 얘를 째려봤는데 되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뭔가 다른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다른 전략이 생각나냐 안 나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 거야. 여기서는 근각의 세관계 두근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살짝 써볼 건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가 되냐면 a분의 b가 되고 알파 베타가 얼마가 되냐면 a분의 2c가 돼.
그리고 여기서 알파가 뭐가 있냐면 1하고 2가 있고 베타가 지금 얼마냐면 5하고 6이 있는 거예요. 됐죠? 물론 이 첫 번째 거에서 해결을 다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다른 걸 생각을 한 거야.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근각요소의 관계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다 뭐냐면 지금 알파하고 베타가 다 양수지. 혹시 이거 부등식 제일 처음 배울 때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거 할 수 있냐?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그러면 얘는 6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은데. 이런 거 알고 있던가? 그렇죠. 최소값끼리 더하고 최대값끼리 더하면 되죠. 그 다음 혹시 이것도 알고 있냐? 그러면 알파, 베타 둘이 곱한 것도 여기 음수가 없으니까 작은 놈들끼리 곱하고 큰 놈들끼리 곱하면 그 사이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걸 얻어낼 수가 있냐면 A분의 B라고 하는 애가 얼마하고 얼마 사이? 6과 8 사이에 있는 것과 그 다음 알파, 베타가 A분의 2C거든. 그래서 A분의 2C가 5하고 12 사이에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A분의 뭐 C가 얼마하고 얼마 사이에 있는 거야? 2분의 5하고 6 사이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됐냐? 그래서 범위 자체는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거 여기서부터 노가다야. 여기서부터 노가다야. 좀 쉽지가 않아. 근데 생각보다 막 엄청난 노가다는 아니야. 엄청난 노가다는 아닌데 이게 봐봐라. 잠깐 여기까지는 됐지. 여기까지 됐지. 뭐 쟤도 사실 그렇고 얘도 그렇고 사실 노가다긴 한데 저기서 나 때려 맞출 거야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여기서 A가 2가 안 돼. A가 2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A가 2가 들어가면 지금 10 이하의 자연수,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A가 2가 들어가면 A가 최대 커봤자 9거든. 그럼 2분의 9가 6과 8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지. 그래서 무조건 A는 1이야. 이렇게 노가다를 해줘야 돼. 자, A가 1이야. 그럼 B는 얼마냐? A가 1이야. B가 얼마냐? 7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1이야. 그럼 다시 봐, 이제 여기서. A가 1이야. 그러면 2분의 5하고 C가 되고 6이야. 그럼 C는 뭐 되냐? 4. 3, 4, 5 아니야? 3, 4, 5. 3 안 되냐? 2분의 5니까 3 되잖아. 셋 중에 하나야. 셋 중에 하나라고. 무슨 말이야? 이게 1,7,3하고 1,7,4하고 자 1,7,5야. 셋 중에 하나야. 내가 아까 답이 1,7,4라 그랬잖아. 그치? 자 이제 물어봅시다. 셋 중에 뭐가 답인지를 어떻게 할까? 셋 중에 답인 게 뭔지 어떻게 할까? 평균 내면 4가 나. 나는 여기다 대입했어. 그냥 내가 원래 지울 때, 그러니까 이걸 안 지웠거든. 풀 때 잘못 풀었. 그러니까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생각을 했는데 이걸 안 지웠어. 여기 있는 거 여기다 다 대입해봤어. 그럼 틀린 게 나와. 알았죠? 그래서 결정해야 마지막이 되니까 마지막은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말이겠지? 마지막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얘만 되는 거야. 난 대입을 저기다 해서 푼 겁니다. 답지는 당연히 저렇게 안 풀고 실제로 A, B, C 다 넣어가지고 이 가나 조건 맞는지 확인한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A, B, C를 다 넣어.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가 이 두 사이에 있는지 확인했더라고. 이해됐지? 그러니까 근이 이 두 근 사이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누가 있으니까 좀 조용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내한테 조용하라는 거야, 쟤가? 자, 그래서 나는 여기다 대입했는데 저 새끼 죽일까? 아, 저기다 넣으면 돼요. 아니면 이거 요놈 세 개를 저 fx에다 다 집어넣은 다음에 가나 조건 다시 확인해야 돼. 알았죠? 근데 어쨌든 다 어렵습니다. 이거 나오면 아니지. 어? 아, 선생님 때려도 되냐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왜냐면 외울 거니까, 니들이 풀이 과정을 외울 거니까. 봄이나, 이거 줄게.
자, 가져가. 됐어. 그 어딘가로 저기 옆에서 들어. 됐나요? 2번까지 봤습니다. 와, 2번 봤는데 벌써 기운 다 빠지네. 너무 피곤해요. 넌 피곤하냐? 심사하시잖아요. 자, 보자. 3번입니다. 한 문제 풀고 3분씩 씩. 아이씨. 야, 뭐. 그럼 보겠습니다. 3번에서 저기다 적어놨지. 저 조건이 중요하다고 적어놨습니다. 저 조건이 뭘까요? 네, 저거 중요합니다. 저 조건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거 고3 때까지 계속 나왔죠, 멘트가. 그러니까 저 멘트가 계속 나온다고. 저기 노란색이 너희 책엔 없을 거 아니야. 내가 칠한 노란색. 저 조건이 중요하다고. 저 조건이 중요한 이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별표 해내세요. 보세요. 쟤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저 녀석의 의미는 2분의 사실 밑에는 풀 게 없어. 조금만 하면 되니까. fx에다가 플러스 fx입니다. 이 녀석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2차 함수지. 나중에 4차 함수도 배우기 3차 함수 배우고 4차 함수 배워. 너희 이름이 뭐더라? 미적분 배울 때. 미적분 배울 때 저거 다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럴 때 이 녀석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fx가 2차 함수가 있어. 이렇게. fx가 2차 함수가 있어. 그러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더할 거야. 근데 이 녀석은 뭐냐 항상? 근데 항상 위로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거든. 쟤는 이렇게 생긴 거야. 미안. 위로 올라가 있겠지. 이렇게 올라가 있어. 이건 절대값 씌운 거고 하얀색은 그냥 그대로 fx인 거야. 됐죠? 그럼 봐라. 요런 데 더할 때는 어떻게 되냐? 노란색하고 하얀색을 더하니까 양수하고 양수를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2fx지.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두 개는 맞아. 함수 돼. 근데 범위가 나눠지지 이제. 구간이 나눠지. 봐봐. 여기 둘 다 양수인 구간에서는 fx 값이 둘 다 양수면 fx 나오겠지. 그럼 fx 나오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fx로 그대로 나오니까 2fx가 되는데 결국은 그냥 fx가 되는 거지. 잠깐 이해됐냐? fx가 양수. 그럼 이 녀석이 양수인 거야. 그럼 절대값 벗기면 뭐 되냐? 그대로 fx지. 아니 x가 아니라 fx 자체를 기준으로 걔가 위에 있는 애냐. 그치 위에. 그치? 그럼 fx가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어차피 절대값이 풀리면 그대로 풀리니까 2fx가 되면서 그냥 fx가 되는 거야. 근데 fx가 음수면 어떻게 되냐? fx가 음수면 어떻게 되냐? 이 노란색이 되면서 위로 그러니까 절대값은 위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거든. 맞죠? 그러면 이 녀석 벗겨질 때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플러스 fx 그대로 되니까 얘를 2로 나누면 얘 얼마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야. 뭐 실제로는 얘 둘이 더해보면 알지. 노란색하고 하얀색하고 더하면 얼마가 되냐? 0 되죠. 노란색이 요 절대값 fx 그래프야. 노란색이 이 절대값 fx 그래프야. 그래서 당연히 얘 둘이 더하면 0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0, 얘 0보다 커도 되고 0보다 작아도 되는 거예요? 어디가? 작다면서요? 다시 여기? 네, 등은 여기 써서 상관없어. 경계니까. 아니 그 크기도 하잖아요. 0보다 크기도 하잖아요. 그 두 개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져 있어요. 여기? 네. 그러니까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더해야 되니까 0 되지. 이게 지금 이 절대값하고 그냥 하얀색 fx를 더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더하면 꺾어 올렸으니까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일 테니까 둘이 더하면 0 되지. 이해됐어?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되는데. 그냥 fx가 양수가 되게 하는 범위에서는 그냥 fx로 나오고 fx가 음수가 되게 하는 영역에서는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항상 fx가 양수냐 fx가 음수냐를 하는 게 아니라
x가 언제 양수가 되고 언제 음수가 되냐 이렇게 구별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본식을 갖는 거야. fx를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x-4하고 x 플러스 2로 돼 있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 식이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고 마이너스 2고 2인 거야. 아니 4인 거야. 마이너스 2하고 4 사이에서는 음수고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이너스 4보다 크면 양수인 거야. 따라서 fx로 나오게 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fx가 0으로 나오는 건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의 범위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괜찮냐? 아 잠깐만 이거 진짜 중요해. 알았지? 진짜 중요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fx가 양수가 되게 하는 x의 범위. 그렇잖아. 마이너스 2보다 작고 4보다 크다. fx가 음수가 되게 하는 범위 마이너스 2하고 4 사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는 어떻게 푸냐? 라고 하면 이제 문제 푸는 거야. 이거는 문제 푼 것도 아니야. 그냥 상식. 알았죠? 상식이야. 계속 써먹는 상식.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푸냐? 범위를 나눠서 풀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요? x가 뭐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2하고 4 사이에 있을 때는 누가 2분의 fx 절대값 fx가 0이라고요. 알았죠? 그러면 저 식에다가 0을 넣으면 돼. 0 이렇게. 그 다음에 a x 더하기 2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한 번만 다시 말해주세요. 어디를? 처음부터? 마이너스 2 거기요. 마이너스 2가 어디냐? 여기? 여긴 여기 이제.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가 범위가 되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 fx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fx 음수지? 그러면 그때 이 녀석은 뭐가 된다고? 0이 된다 이 말이야. 됐죠? 그 말이야 지금. 그래서 0 된 거야 얘가. 그럼 얘가 0 되니까 여기가 0이란 소리지. 그럼 여기가 0이니까 식이 이렇게 남는 거지. 0하고 얘만 남는 거야. 근데 a가 양수래. 따라서 a가 양수니까 x는 뭐보다 크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건데 범위 자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만 되는 거니까 따라서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 싹 다 되는 거야. 됐냐? 됐어.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x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인 범위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 fx가 나오는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저 fx 누가 이 녀석이 fx로 나온다고. 2분의 f의 x의 절대값의 fx가 뭐가 된다고? 그냥 fx가 된다 이 말이야. 됐죠? 그럼 저기 노란색이 fx로 바뀌는 거야. 그럼 fx로 바뀌고 그 다음 얘가 a의 x 플러스 2로 바뀐다 이 말인 거지. 근데 이 fx가 뭐야? 식 나와 있잖아 우리한테. 저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ax 플러스 2a다 이렇게. 그래서 2차 부등식 풀면 되는 거야. 됐냐? 근데 지금 저 a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8이 되도록 있는 거잖아. 그치? 그건 이제 마지막에 조건을 해줘야 돼. 나 지금 덜 푼 거야. 덜 풀었어. 알았지? 덜 푼 거야. 그래서 요 정도까지. 딱 칠판도 여기까지밖에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요 부등식. 그래서 요 부등식 푸시고 그 다음에 이 범위 하시고 정수 x의 개수가 8개 나오면 되는 거야. 알았죠? 8개 나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저 조건이야. 저 조건을 이해를 해야 돼. 여기 푸는 거 그냥 부등식 푸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왜 스텝 3야? 라고 물어보면 얘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이 조건을 몰라서. 그냥 주면 되거든. 여기서부터 그냥 범위 주고. 원래는. 알았죠? 그냥 범위로 주면 이 조건이 필요가 없어지잖아. 그러면 스텝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8개를, 뭐 정수 8개만 이런 문제는 많이 있었잖아. 해가 8개가 된다. 이런 건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로는 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해봐야 됩니다.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봐봐. 얘잖아, 얘. 그러면 뭐하고 뭐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하고 4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하고 4 사이는 뭐야? 마이너스 2하고 4 사이에서는 0이죠. 마이너스 2하고 4 사이에서는 0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도 쭉 0 그냥. 그리고 실제로도 둘이 다음 다 0 되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2하고 4 사이보다 바깥에 있으면 fx가 그대로 되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답지는 나처럼 안 풀었어. 알았지? 네, 근데 어. 맨 첫 번째 퍼스트인가? 여기 돼. 그래서 구한 답이 마이너스 2x 4는 그러니까 대충 오른쪽이. 이거. 근데 그거 갖고 A를 또 도출해야 돼. 아니지. 여기서는 끝이야. A의 범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A를 가지고 8개는 한다라는 거 밑에 쪽 가지고 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는 A가 필요 없잖아. A로 나눠버려도 되니까 A가 양수니까. 아, 어차피 보면 A가. 그치. 여기서는 근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됐죠? 어차피 동일하니까. 요건 A 나눠버려도 되니까 1차 부등식이란 말이야. 전혀 상관이 없어. 그 정수 8개를 만드는 조건은 밑에 걸로 하는 거야. 두 번째 거. 이해됐죠? 이 정도 되겠습니다. 맞을 겁니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 인수분해 된다. 이거 인수분해 돼? 아, 인수분해 안 돼? 인수분해 돼요, 이거? 인수분해 안 되면 문제 못 풀어요. 돼요. 저기 써놨잖아. 인수분해 돼요. 당연히 돼야 돼요. 그냥 2차 부등식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정수 8개 나오는 거죠. 맞아. 이제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풀던 문제. 그럼 우리가 안 풀던 건 뭔데? 예.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아니, 닥쳐. 나 자꾸 영상에다 닥치라는 소리 나오지 않게 좀 해. 그럼 그럴 거 아니야. 뭐지? 가끔 그 안양여고 애들이 내 영상 보는데. 나 이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됐나요? 졸리다고 하면 쉽다고 하지. 그래도 좀은 풀어야지. 야, 이러다가 집에 못 가, 임마. 12시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3번 좀 정리하세요. 4번. 야, 진짜 이거 정리해놔야 돼. 알았지? 여기는 그냥 차분하게 한번 다시 보면 돼. 4번 그래도 문제는 읽어봐라. 나만 뜻 째려보지 말고. 나만 째려보지 말고 문제 좀 봐라. 내가 그래프만 그리고 끝내버릴 거기 때문에 문제를 봐라. 제 생각에 대입하는 것 같아요. 오. 나와 있어요. 어디 있어? 아, 대입. 그치. 미친, 진짜. 대입하면 돼.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난리야? 6시 반에. 6시 반에 제가 이렇게 난린가? 해보자. 그래프 한 번 딱. 성모야, 잠못 깨. 일어나. 아, 그래? 야, 그거 서서 책상이야. 딱 하면 세워져. 일어나죠. 그렇지. 들면 돼. 이렇게 양손을 들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내려놔봐. 내려놔. 자, 오른손과 왼손을 양쪽에다 대고. 그렇지. 들어올려. 그렇지. 아니, 그 밑에 그 받치는, 그렇지. 그거 돌리면 돼. 그렇지. 됐어. 그럼 서서 책상에다. 의자 아니에요? 거기 서서 하는 거야. 책상에다 올려놓고. 네. 아니, 우리 이현이도 필요한데, 이현이 가서 양호쌤 거 가져와야 되겠는데. 자. 양호쌤 지팡이 들고 다녔어요. 4번입니다. 너도 나이 들어봐. 다 지팡이가 필요하게 돼 있어. 아니, 검은. 자, 4번입니다. 4번인데 왜 일로 갔대? 4번이야. 뭐 필요하다고? 그림. 그림. 절대값 그래프는 거의 한 90%는 그림을 그려서 나는 푸는 편입니다. 아셨죠? 어떻게 그리냐? 이거야. 끝. 이렇게. 여기가 얼마래? 0이고. 여기가 얼마냐? 2분의 m인가? 이렇게. 0. 야, 이거 그릴 수 있어, 없어? 돼, 안 돼? 이거 돼, 안 돼? 0 넣으면 얼마야? 0 넣으면? m. 여기가 m 값이죠? 아, m이 양수입니다. m이 양수입니다. 이겁니다. 끝이야. n 어딨냐? n 어디 있어? n 저도 위에. 위에. 끝. 자, 얘 뭐야? 자, 둘 다 음수일 때야. 둘 다 음수야. 둘 다 음수면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2x 플러스 m 나오죠? 마이너스 4x 그 다음 얼마냐? 플러스 m.
얘는 뭐냐? y는 4x 마이너스 m인가? 그 다음에 네 말대로 다 넣어서 풀어야 됩니다. 이거 왜 나와요? 어? 이게 스텝3예요. 어려운데요? 아, 그냥 사실 원래는 숫자 넣어서 풀어야 됩니다. 스텝 3 왜 스텝 3냐고? 90초 안에 못 풉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까요? 90초 안에 못 풉니다. 아, 여기 금방 풉니다. 여기 알아야 돼. 왜냐하면 저걸 작게 하는 근이기 때문에 내가 근을 구할 수가 있어. 봐봐. 여기 교점 어떻게 구하냐? 여기 교점. 여기 교점. 얘하고 얘 연립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m이 n이 돼요. 따라서 x는 뭐가 되냐면 4분의 m 마이너스 n이 돼요. 맞냐? 이거 뭐 하고 이거? 교점 x좌표 구한 겁니다. 이 y는 n과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m의 교점의 x좌표. 교점 x좌표. 자, 여기 교점 x좌표 한번 구해볼까요? 이쪽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4x 마이너스 m이 n이 됩니다. 따라서 x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m 플러스 n 이렇게 되죠. 야!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 m보다 작게끔 하는 x의 범위를 물어본 거야. m보다 작게끔 하는 x의 범위를 물어본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x는 뭐냐? 4분의 뭐보다는 크고 m-m보다는 크고 4분의 뭐보다는 크냐? m 플러스 m보다는 크다. 화이팅! 넣으면 돼. 여기 m과 n 넣으면 돼. 알았지? m과 n 넣으면 돼. 이거 구한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걸 구할 수가 있어. 근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바로 빠바바방 돼. 여기까지 보자. 됐죠? 4번입니다. 와, 야 40분인데 4번이야. 한 문제당 10분이야. 미쳤나봐. 아, 그럼 4시간이니까 240분이니까 24문제밖에 못 풀잖아. 젠장. 쉬면 안 되겠네. 자, 빨리 하자. 아, 3주 동안 특강하면 안 돼. 그러면 그 다음날 시험 봐야 되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요거 아는 거지. 자, 5번입니다.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5번은 구별을 하라고 내가 해놨습니다. 구별. 이렇게 적어놔. 여기. 요 두 개. 구별. 자, 설명할게요. 빨리 보자. 얘는 뭐냐면 둘이 같아. x1하고 x2가 둘이 같아. x1하고 x2가 둘이 같아. 그래서 그래프가 얘는 이렇게 되면 돼. fx가 지금 아래로 볼록이고 gx가 위로 볼록이거든. 이렇게 생기면 돼. 그 다음에 축방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다시 조금 더 티나게 이렇게 돼 있으면 돼. 둘이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둘이 같을 때 x1과 x2가 저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뭐 하면 돼? fx1과 gx1을 구별하는데 얘가 같은 라인 안에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무조건 위쪽에 있으면 돼. 즉 fx하고 gx가 안 만나면 돼. fx하고 gx가 안 만나면 돼. 그치? 안 만나기만 하면 돼. 만나도 되죠. 아, 만나면 안 되지, 진짜. 만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한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면 만나도 돼. 그건 돼. 한 점은 돼. 아, 접하는 건 된다고. 안녕. 자, 두 번째. 이 녀석이 중요하다. 와, 태연이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왔어. 자, 봐. 얘 중요하다. 얘 봐봐라. 여기 봐. 여기는 x1이고 여기는 x2야. 이거 뭐냐? 임의의 x1이야. 여긴 1이 되고 3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100이 되고 10이 될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어. 둘이 달라도 된다는 소리야. 이럴 때 쓰는 게 뭐냐? 얘 그래프로 표현하면 나 여기까지밖에 안 할 거야. 그래프로 하면 이런 뜻이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뭔 헛소리야? 얘가 지금 fx고 얘가 지금 gx거든. 이건 얘하고 달라. 만약에 이 상태면 이 말 안 맞아. 왜 안 맞아? 누구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비교하면 여긴 gx가 더 크거든. gx2가 얘고 얘가 fx1이야.
그럼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잖아. 그럼 이거 말이 안 맞다고. 임의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뽑아도 된다고. 그래서 여기선 이벤트가 맞는데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뭐냐? fx의 뭐가? 최소값이 뭐보다? gx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꼭지점을 구한 다음에 그 꼭지점에서 누가 더 크다? 이 녀석이 더 크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fx의 꼭지점하고 꼭지점의 누구? y좌표하고 gx의 꼭지점에 꼭지점에 y좌표를 비교하겠죠. 그랬을 때 누가 더 크다? fx가 더 크면 된다 라는 뜻인 거예요. 이래야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임의이기 때문에 x1하고 x2가 아무도 안 했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 핑크 들어가면 얘가 성립 안 해. 그래서 이런 그림 안 되고 이 그림만 되는 거야. 그래서 fx1하고 gx2, g의 x2가 될 때 얘가 저런 성립, 요 관계. 몰라도 일단 적어놔. 나중에 물어봐. 우리 반 아이들 아닌 애들도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어봐. 저 소리가 뭔 소리예요? 이렇게. 알았지? 태어나 거기 몇 번이냐면 5번. 3권이야. 2권이야. 그거 3권이다. 2권이야. 일단 태어나 찍어놔봐. 됐습니까? 요것만 하면 됩니다. 아주 쉬운 문제인데 모르면 틀리는 거고 알면 그냥 와 이러는 겁니다. 알겠죠? 모르면 틀리는 거고 알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와 망했어는 아니구나. 얘인가? 네, 얘 좀 보자. 그냥 케이스 분류라고 해놓으시고 풀 수 있습니다. 케이스 분류라고만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6번인데요. 아까 지금 힘 뺀 건 아까 거기서 다 힘 뺐어. 알았지? 부등식은 뒤에는 또 이런 거 쉽잖아. 이런 거는 어디선가 한번 봤을 거야. 그 다음에 민유 너는 원래는 이거 다 했기 때문에 알아야 돼. 다 했잖아 원래. 원장님하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와, 잡아. 두 이차함수가 있는데 fx하고 gx 그림이 있고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 부등식이 있고 이 녀석이 있다. 이거 날려버리면 안 돼. 알았지? fx 날려버리면 안 돼. 알죠? 인수분해해야 돼. 나 이런 거 fx 날려버리는데 엄청 많이 봤어. fx 빡 날리고 fx하고 gx만 비교해. 그러면 안 돼. 알았지? 나 정말 많이 봤어. fx에 이것만 해도 성공이야. 이렇게 이항만 했어서 성공이야. 알았죠? 그래서 fx로 묶어. 그러면 fx 빼기 gx가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미안해.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커야 돼. 요렇게. 됐죠? 야! 둘 다 양수야. 둘이 곱했는데 양수야. 그렇지? 뭐 있어? 풀풀 또는 마마. 그게 케이스 분류야. 됐어요? 다시요. 뭐라고요? 얘가 그래도 풀풀 먼저 할까? 풀풀 또는 마마 이렇게. 그래서 이 케이스 분류만 하셔서 너희들이 풀면 됩니다. 그래서 fx가 양수 그리고 이게 플러스면 fx하고 gx가 이런 관계에 있겠죠. 이 엔드. fx가 음수이면 fx하고 gx를 비교했을 때도 gx가 더 크면 된다라고 하는 케이스 분류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이제 하라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식을 다 구할까요? 막 이제 이 생각도 할 거 아니야. 식을 다 구할까요?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 식 다 구해야 되니? 봐봐. 잠깐만 이거 구할 수 있나? 마이너스 5에서 도까지야. 여기 이렇게 봐봐. 이거만 좀 키웠어. 야, 얘 봐봐. fx가 일단 양수해야 돼. fx가 양수해야 돼. fx가 양수해야 돼. 얘가 양수해야 돼. 그러면 지금 아래로 볼록이 양수지? 이 녀석이야. 그렇죠. fx가 양수가 되는 건 쟤야. 그렇게 하는 x의 범위는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하는 x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fx가 gx보다 크대요. fx하고 gx를 봤는데 fx가 gx보다 크대요. fx하고 gx는 이게 위로 볼록이 fx가 아래로 볼록이 gx거든요. 그럼 fx가 gx가 크면 어디냐? 여기가 교점이겠죠. 교점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쵸? 교점이 필요한 거지. 교점이. 그래서 교점을 봤어. 교점. 그러면 교점을 하는 그 x의 값보다는 작으면 fx가 gx보다 크죠. 여기서는요. 여기. 이렇게 하면 fx가 gx보다 크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요 녀석이 되고요. 여기서는 요 녀석이 답이 될 것 같아요. 뭐 물어봤냐 근데? 아, 너 뭐라고? x에. 아, 여기서 이제 x의 개수 세면 됩니다. 아, 이거 직접 안 구해도 됩니다. 설마 여기서 딱 보시고 x가 정수지? 정수지? x가 정수 아니야? 정수 X. 아, 범위를 물어본 거야? 정수 맞아요. 아니, 내가 지금 이걸 줄일 수가 없어서. 야, 봐봐. 이거 직접 구해야 돼? 안 구해도 돼? 정수 맞아요. 안 구해도 되지. 2하고 2 사이에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일 거 아니야. 얘는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사이인데 마이너스 3부터 생길 거니까 내가 직접 구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다고. 잠깐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니? 네. 아니, 안 그러면 교점 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지 또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안 구해도 된다 이 말이야. 어차피 얘가 딱 범위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케이스 1에 대한 이야기고 그런 식으로 케이스 2를 하게 되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뭐 이건 스텝 3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이해 안 되는 거 있냐? 이해하나? 뭐가 이해 안 돼? 그냥 여기가 마이너스 5에서 도까지라고 범위가 제한돼 있어. 여기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5에서 도까지라고 범위가 제한돼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만 세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네. 그래서 그 내가 풀어놓은 거는 이렇게 해서 해놔서 그냥 이렇게 세면 돼. 케이스 1인 케이스 이렇게. 그냥 세면 돼. 따당 이렇게. 알았죠? 똑같이 세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죠. 이렇게 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낼 것 같은데. 내가 안 낸다고 하면 선생님이 내니까. 그렇지. 나는 안 낼 것 같은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이냐? 7번. 아, 이건 어렵던데. 뭐지 얘가? 이게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아씨, 이게 너무 그느드가 많아가지고 생각이 안 나. 한번 보자. 일단 풀어봐야 되려는데. 너희도 문제 좀 볼래? 밑에 풀이가 기억이 안 납니다. 문제 좀 한 번만 읽어보실래요? 전혀 풀 수 없는 건 아닐걸요? 어디 봅시다. 내가 어떻게 풀었대? 와, 진짜 풀기 싫었나 보다. 대충 답을 써놓은 거 보니까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근데 사실은 그래, 부등식에서 특별하게 막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 여기서 보면 연립부등식이잖아. 사실은 뭐 첫 번째 건 못 풀면 안 되잖아. 지금 우리 수준에서 이걸 못 풀면 안 돼. 그래서 2x-1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2x-1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니까 x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얼마냐면 2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는 그냥 쉽게 일단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픽스돼 있는 거야. 사실은 뭐 일단 안 그려도 될 것 같은데 문제 풀 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뭐 이 상태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뭐 더 이상 손댈 게 없지. 그 다음에 보통 이런 거 나올 때 인수분해 되게끔 나오죠. 인수분해 되게끔 나와. 그래서 a하고 1이 있고 x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식이 어떻게 되냐면
x-1하고 x-a가 되고 0보다 작아. 이때 항상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a가 1보다 크니 작니야. a가 1보다 크니, a가 1이니, a가 1보다 작니 이런 거야 그냥. 근데 그 케이스 분류를 못하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자신 없어 하면.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보면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fa라 하자라고 해놨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기억번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할 만한 거야. 뭐냐면 기억을 딱 봤어. 기억 무슨 말이야 결국은. a가 2일 때 이런 뜻 아니야. a가 2일 때 정수의 근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뜻이야. 그렇지? 그럼 a가 2 여기다 넣어봐. 그러면 얼마냐? x-1하고 x-2가 되고 그다음에 얘가 0보다 작죠? 그래서 x가 얼마하고 얼마 사이에 있냐면 2하고 2 사이에 있습니다. 정수가 일단 없어 얘가 정수근이 없다고. 2하고 2 사이에 정수근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하던 만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실제로는 연립 부등식 자체는 이렇게 푸는 거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쟤가 1하고 2 사이에 있으니까 1하고 2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둘이 근이 없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근이 없으니까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FA가 0이야 이렇게 한다는 뜻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 그러면 A에 따라서 계속 다 달라지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에 따라서 달라지네 라고 생각하면 되죠. 봐봐. 이게 8번하고 똑같은 문제여가지고 내가 8번 안 풀 거라서 7번 잘 봐. 봐봐. 니은이 FA가 1이야. FA가 1이야. 뭔 말이냐? 니은번 봐봐. F의 A가 1이야. F의 A가 1이야. 이씨. 하나여야 되는데 만족시키는 정수가 한 개밖에 없어야 되는데 근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한 번만 볼게. 지금 얘가 마이너스 2라고 샥 돼 있고 그 다음 얘가 얼마냐면 2야. 이렇게 돼 있고 싹 돼 있어. 됐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경계가 1하고 A야. A의 값을 1하고 A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1이 있는 거야. 자, 저 노란색이 오른쪽으로 갈 거야? 왼쪽으로 갈 거야? 이거야 지금. 알았죠? 오른쪽으로 갈 거야? 왼쪽으로 갈 거야? 그거라고. 모든 정수다. A가 정수야. 봐. 그런데 얘는 비어있어. 자, 비어있어. 자, A가 어디다 갖다 붙여주면 좋겠냐? 이쪽에다 갖다 붙여주면 되겠지. 자, 근데 여기가 얼마냐면 A가 2이면 안 돼. A가 3이면 돼. 정수니까. A가 지금 정수니까. 그럼 이렇게 만약에 돼 있어 봐. 탁. 여기가 3이야. 그럼 노란색하고 하얀색하고 만족하는 정수는 몇 개밖에 없지?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A가 되는 거야. 또는 왼쪽에도 있을 수 있잖아. 정수라고 하는 건. 왼쪽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싹 1은 여기 무조건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되니? 그렇지. 얘도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핑크색 아니면 노란색이다라는 거야. 이해됐냐? 정수가 하나게끔 딱 나오게. 그럼 결국은 A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6이 된다 라는 뜻인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니은번까지 싹 다 맞습니다. 디귿을 해야 되는데 디귿 한 번만 봅시다. 디귿이 여기서 보면 F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를 만족시키는 정수 A의 최소값을 알파. 음의 정수 A의 최대값을 베타라고 하자라고 돼 있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한 번만 봐. 다시 하얀색은 기본이야. 항상 하얀색은 기본이야.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 있고 쑥 가는 거야. 그 다음 여기가 2가 있고 쓱 가는 거야. 이렇게. 잠깐 정수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3개 이상. 3개 이상이어야 돼. 그러면 잠깐만 정수 3개 이상이고 양의 정수가 A야. A도 양의 정수인 거야. 그럼 여기가 2지? 그럼 여기가 얼마 있어야 돼? 3이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있어? 4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얼마가 있을 거냐면 1이 있을 건데 보시면 양의 정수 A의 최소값을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요 세 개를 포함시키면 되고 여기가 5가 있겠지? 그럼 나 어떻게 가면 돼? 다시 노란색은 여기서 출발해서 팡 가서 여기서 내려오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돼. 물론 뒤로 가도 돼. 그럼 4개가 되니까 3개 이상이면 되니까. 근데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얘기했지.
그래서 최소값은 이게 A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봐. 음의 정수 A의 최대값이야. 반대로도 갈 수 있다는 거야. 똑같이. 다시 봐.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4가 있겠지. 그럼 이번엔 어떻게 가냐면 다시 올라가서 내려가서 여기까지 가면 돼.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하나, 둘, 셋 되죠. 정수가. 핑크색하고 하얀색의 교점이 3개가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이 뭐가 되겠니? 다시 여기서 뭐라고 했냐? 베타? 베타가 되는 겁니다. 얘가 알파가 되고.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가 7이 아니라 9가 된다는 뜻이야. 괜찮냐? 요 정도. 안 괜찮냐? 잠깐 쉬어야 되려나 보다. 문제는 어렵진 않지.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생각만, 그러니까 케이스가 많아서 그래. 케이스가 많으니까 자꾸 틀릴 수 있어. 여기까지 하시죠.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대박. 졸려요.